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에서 새로 출시하는 완전 신개념의 전기차죠. PV5라는 차인데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기아에서 봉고차 나왔잖아요. 그 봉고차의 전기차 버전을 새로 출시하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보고 직접 타보면서 어떤 차인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 처음 공개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올해 초쯤에 서울모터쇼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라고요? 사실 저도 기억에서 약간 가물가물해졌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활용도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여주고 디자인도 공개를 했었는데 왜 내 기억에 안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단 말이에요. 이 활용도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와닿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리기에는 차가 너무 작았던 탓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번 본 다음에 이 차는 내 영역에 들어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사전 계약을 할 때 처음으로 공개했던 차가 우리한테 좀 더 와닿는 모델은 패신저 모델일 텐데 지금 이 차처럼 1열에는 2명 앉고 2열에 3명 앉는 구조, 딱 5명 앉는 5인승 구조밖에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스타리아나 카니발 같은 것들을 대체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 차가 갑자기 이 시점에 출시를 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옆모습으로 오면서는 이 차의 본격적인 활용도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활용도 캠핑카입니다. 일단 특정한 옵션을 넣어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은 2열 공간을 이렇게까지 넓은 침대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편해 보여요.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면서 조금 더 쾌적한 캠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차박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 정도 공간이면 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도 한번 봅시다. 차가 활용될 만한 가치를 보이는 거는 기업과의 협업일 텐데,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밀워키예요. 이 안에 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밀워키 하면 딱 전동 공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진짜 남자의 차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안에 공구 같은 것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렉 같은 것도 딱 차에다가 아예 고정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 옆에 보면은 다른 버전의 밀워키 차가 또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수납 공간으로 돼 있어가지고 렉을 완전히 가득 채워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아쉽다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가 너무 작아. 유럽에서는 이런 사이즈가 딱 이제 본격적인 포지션을 갖는 차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리아 같은 차들이 이 화물 카고 버전의 차들의 역할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스타리아랑 비교했을 때는 렉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가 휠하우스가 있고 이 앞쪽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을 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처럼 다가와요. 우리나라 환경은 분명히 유럽향이랑은 다른 느낌의 조금 더 미국스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또 뭐가 있을까? 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항이나 이런 데로 여러 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한 번에 탈 만한 차가 없긴 했잖아요. 승객 한 3명 정도가 앉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짐이나 골프백까지 같이 실을 만한 차는 없었어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이제 딱 PV5가 될 테죠. 보면은 2명, 3명 앉은 다음에 뒤쪽에 짐 공간을 이렇게나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캐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커다란 거 싣고 그 위로 골프백, 뭐야 이거 세워놨어. 이렇게 3개 정도는 위로 세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위로 더 커다란 짐들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 PV5, 우리가 실제로 마주할 PV5의 구성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차례가 왔습니다. 자, 봐야 될 것 같아요. 옆모습만 봐도 뭔가 느낌이 빡 오죠? 그냥 이 차 사이즈를 꽉꽉 채워놓은 박스카예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 차 크기를 최대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디자인들 요소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보면은 A필러를 무슨 차가 이렇게까지 앞으로 뽑아놔. 이런 차는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공간 활용 극단적으로 많이 뽑아놨습니다. 일단 차를 타면서부터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보세요. 수납 공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자, 디자인 같은 것들은 클래식해가지고 그냥 옛날 차 같은 느낌이 좀 난다는 느낌인데, 이 안에 들어차 있는 것들은 진짜 엄청나게 활용도 위주로 짜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앞에부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앞에 엄청나게 커다란 공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옆에 뭔가 이상한 게 또 보이죠? 이게 기아에서 애프터마켓으로 파는 파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것들을 따로 파는데, 핸드폰을 거치해 놓은 다음에 충전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뒤쪽에
충전 포트가 있어. 이런 거 진짜 깨알같이 신경 잘 써놓지 않았습니까? 짐도 넣고 충전 포트도 연결해가지고 여기 선 빼놓을 수 있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주 잘 해놓은 부분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람들 탄 다음에 신발이나 작은 수납 공간, 작은 짐들 같은 것도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물이나 슬리퍼 같은 것들도 넣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개인적으로 웃긴 게, 여기 커버 같은 거 놓잖아. 발판 매트 같은 거 깔아 놓으면은 이런 고리도 있는데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좋긴 좋은데 매트를 깔았을 때 활용도는 어떨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앞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수납 공간을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해놨는데, 여기 일단 USB-C 포트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배가 특급이라서 이 앞에서 뭔가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노트북도 고속 충전할 수 있어. 이 정도면은 맥북 프로까지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아무튼 수납 공간 또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컵홀더 2개 있고, 여기 가운데도 또 추가 수납 공간 있고, 넓은 수납 공간 또 있고, 여기 문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납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핸드폰 하나, 둘, 셋,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 좌우로도 폭 이 정도. 그리고 옆에 또 있어. 여기다가는 뭐 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잘자잘한 소품 같은 거 넣는다든지. 이거는 도어 손잡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래쪽에 컵홀더가 하나, 2개 있고, 자잘자잘한 서류 같은 거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위아래로 또 있다는 거. 진짜 1열 공간에서의 수납 공간은 그동안 나왔던 차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이게 12.9인치입니다. 이게 그동안 현대기아 차에서 볼 수 없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 하나로 이어져 있는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조금 저가형 냄새가 나는 느낌의 화면을 넣어놨는데 이 안에 구성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해상도가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고,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에 쓰던 거랑 좀 다릅니다. 딱 봐도 안드로이드 기반이야. 그래가지고 누르는 느낌 같은 거, 안에 앱 구성 같은 것들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지니뮤직, 멜론, 앱 마켓 자체가 따로 있네. 아마도 여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 차를 사실 거잖아요. PV5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조금 더 구성을 잘 해놓은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겠죠. 무선으로도 지원을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자인 언어를 따르긴 하는데 되게 클래식하다. 네모네요. 그리고 기아 약간 치우쳐져 있는데, 이거는 근데 움폭 파여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약간 진짜 잘못 만든 것 같아. 잘못 찍어놓은 것 같지. 진짜 그래. 2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렇게 럭셔리하게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 공간 앉았을 때 공간감 진짜 미치지 않습니까? 1열보다 조금 더 아래 앉아있고 조금 더 아늑하게 나를 감싸준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재감 같은 건 특별할 게 없고 오히려 조금 싼 마의 느낌 나지만 구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아. 여기 C포트도 야무지게 있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런 툴 같은 것들을 따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왠지 아이패드 거치대나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V12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위치에 컨센트가 있다는 것도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에어컨 송풍구는 여기 따로 2열을 위한 에어컨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깨알같이 구성을 잘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것 봐. 여기 뒤에 이 공간을 2개로 나눠놨어. 그래서 오른쪽에 커다란 핸드폰 케이스 씌우고도 이렇게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조금 더 큰 타블릿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2열 승객이 머리 공간도 여유롭고 발 공간도 여유로운데, 더 좋은 건 발판이 있어.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발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구성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진짜 제대로 앉을 수 있을 만한 구성이에요. 양옆은 물론이고 가운데도 꽤 넉넉한 사이즈의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앉을 수가 있고, 이게 바닥에 배터리가 아무래도 딱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약간은 했지만, 오히려 평탄화 작업이 잘 돼 있고 꽤 높은 위치에 시트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허벅지가 뜨지 않는 구성,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거 되게 관심 많으시죠? 리클라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까지 넘어가나 봅시다. 자도 되겠네. 창문도 이렇게 열려.
이거 작아 보이죠? 제 머리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정도 사이즈 원하면 사실 SUV 사지. 이 뒤쪽의 공간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서 마지막 공간 봅시다. 트렁크는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가 반듯하다 보니까 뒤쪽에 뭔가 바짝 주차해놨을 때는 트렁크를 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구부는 굉장히 넓게 열려서 활용도는 좋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이게 2, 3 시트 구성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로 활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 보세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따로 있고 평타 작업도 잘 돼 있고 뒤쪽에 개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또 있고 만족스러운데, 이게 이제 3열 구성까지 왔을 때 어떨 거냐는 얘기지. 3열 구성까지 왔을 때는 바로 여기 바탕라인까지가 3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쓸 수 있어. 여기 공간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수납 공간에서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에서 느꼈던 3열 공간을 세워놓고도 충분히 많은 짐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성에서 PV5는 단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차는 지금보다 한 20cm는 더 넓어져야 되는 차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는 그냥 4인 가족 구성이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어딘가 놀러 다닐 정도만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공간이겠죠. 자,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 평탄화 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붕 떠 있죠? 이 평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키트를 하나 달아야 되는데 꽤 비싸요. PV5 카고 버전을 먼저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카고 버전 일단 타고 있는 느낌, 디자인 같은 것들은 뭐 똑같죠. 근데 카고 버전을 탔을 때 제가 먼저 신경 쓰이면서 보는 거는 이 뒤쪽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운전자세 잡는 게 이 칸막이 때문에 항상 불편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차는 카고 버전이라고 이 운전자세 잡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편하게 운전자세를 잡아놨는데 약간 여유가 더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카고 버전을 타면서도 불편한 자세를 일부러 연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 다마스 카고 버전 같은 것들을 탔을 때는 진짜 옹졸하게 운전해야 되고, 현대에서 나왔던 전기 트럭 있잖아요, ST1,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있는 자세가 조금은 불편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PV5 카고 버전이 이 운전 자세에서는 훨씬 더 넉넉한 공간을 뽑아준다라는 거에서 되게 점수를 높게 주고 싶습니다. 자, 카고 버전에 대한 특징적인 설명은 이 정도면 일단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카고 버전이나 이 패신저 버전이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파워트레인 그리고 이 하체 구성 같은 것들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로 주행 성능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kW의 출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163마력을 발휘합니다. PV5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신저와 카고 롱레인지가 같은 용량을 넣어놔가지고 배터리 용량은 71.2kWh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좀 의외죠? 일반적으로 EGMP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이것보다 용량이 더 크고,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코나 일렉트릭 정도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카고 롱레인지가 가장 길어요. 377km를 달릴 수 있고, 패신저 버전 같은 경우에는 358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350kW급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80%까지 30분이나 걸리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수치죠. 뭐 주행 가는 거리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25.5kgm라서 잠깐 이 고속도로 위에서 70km 즈음에서 가속력을 살짝 보더라도 와, 진짜 쾌적해요. 이게 이 봉고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진짜 쾌적한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옆에 이렇게 트럭들 막 치고 나올 때 불안하잖아요. 빨리 차선에 합류해가지고 밟아야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이렇게 가속할 때 되게 쾌적하게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 실용 구간에서 가속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출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부분에서는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고 버전이 되게 가벼워요. 차 크기만 봤을 때는 얼핏 전기차다 보니까 2톤이 훌쩍 넘어갈 것 같지만, 제가 타고 있는 PV5 이 카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1895k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16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을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초반 토크, 언제나 최고 출력을 발휘해주는 이 느낌, 이 화물차로 넘어왔을 때는 진짜 엄청 큰 이점으로 발휘를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차를 타실 분들 있잖아요. 아까 이 기아와 협업했던 브랜드가 어디 있었나? 뭐 미러키, 뭐 우체국, DHL, 그러니까 택배 기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타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진짜 크게 편안함을 누릴 것 같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가속이 바로바로 즉답식으로 오고 출력이 부드럽게 쏟아져 나오고 어떤 순간에도 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거를 차가 커버를 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는 게 아니고 시내 구간을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시내 구간에서 특히 이 파워트레인이 바로바로 출력을 뽑아내 준다는 거에서는 그만큼 내가 차를 조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실용 구간 영역에서 출력을 충분히 바로바로 뽑아내 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바쁠 때 뭔가 끼어들기를 하거나 그럴 때 훨씬 더 부담 없이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택배 기사님들처럼 하루에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데 오랜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PV5를 탈 때 그런 스트레스가 훨씬 더 적을 것 같다. 주행 감각에서는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팅이에요. 자, 그래서 승차감 부분도 그분들이 충분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세팅이냐,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놀랄 만큼 좋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할 만큼 너무나 좋은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격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카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버전으로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다 받았을 때는 2천만 원대 후반에 꺾이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부담 없는 가격이긴 하잖아요. 심지어 전기차니까. 근데 2천만 원대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하체 감각은 분명히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화물차 타거나 봉고차 타거나 트럭 같은 거 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텅텅거리고 좀 빈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로 넘어와서는 확실히 차대 강성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차의 무게도 많이 늘어가고, 뭔가 이 무거운 부품 자체가 아래에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차의 통울림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뒤에 심지어 카고라서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깡통 울린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체가 짐을 싣지 않았을 때, 특히 이런 짐차들은 바닥을 꾹꾹 눌러주면서 달리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PV5 이 카고 버전을 타면서는 바닥을 꾹꾹 눌러주면서 달리는 느낌, 특히 옛날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앞쪽에 쏠려있기 때문에 무게가 앞쪽에 쏠려있고 뒤쪽은 진짜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쪽은 괜찮았는데 뒤쪽에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텅텅거리면서 되게 불쾌한 느낌 만들었던 거, 지금 PV5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장점이고,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부드러움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근데 탄탄함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유럽 취향의 미니밴 느낌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느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유럽 밴드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밴 만드는 노하우가 진짜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PV5는 유럽 취향의 느낌을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하체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준중형 SUV 정도의 승차감, 그것보다 조금은 떨어지지만 딱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승차감만 딱 떼놓고 보면은 스타리아나 카니발보다도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지금 하체 구성 같은 경우가 패신저랑 카고 버전이랑 다르지 않거든요. 조금 의아한 거는 앞에는 당연히 맥퍼슨이 들어가지만 뒤쪽에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타보기 전까지는 조금 텅텅거리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느낌이 있었지만, 막상 타보면서 뒤쪽의 토션빔도 그렇게 크게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리고 화물차나 이런 셋업차를 타면서 특히 불안한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조향할 때 오는 불안한 감각들. 지금 차선 변경을 조금 급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그동안에 승합차 타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최근에도 카니발을 타면서 느꼈던 거는 이 차체가 따로 노는 느낌이 좀 강했단 말이에요. 특히 스타리아 탈 때는 더 심했어. 그래서
직진할 땐 괜찮았는데 고속에서 차선 변경할 때만 해도 이게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코너링을 앞두거나 차선 변경을 앞두고는 좀 긴장감이 들었었어요. 속도를 많이 줄이거나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속이야 분명히 이렇게 조금 급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불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승차감 측면에서는 진짜 그동안 나왔던 어떤 화물차보다도 어떤 승합차보다도 좋은 운전 감각,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신저 버전의 2열 공간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는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2열 공간의 승차감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또 구매 요소잖아요. 앉자마자 방금 칭찬했던 게 약간 무색할 정도로 좀 짜증나는 지점이 발생했습니다. 커피를 먹으려고 여기까지 갔다 와야 돼. 여기까지, 앞에까지. 어디를 봐도 컵홀더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뭐야, 여기다가 컵홀더를 지금 따로 내가 파츠를 사서 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근데 보여 또 맥스 2kg, 스마트폰, 가방, 컵, 옷걸이, 더 큰 컵. 그러니까 컵홀더도 따로 사라는 얘기야. 이거 다 사야 돼. 컵홀더도 사야 돼, 이제 하다. 자, 그 이외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쾌적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1열 공간에 이 시트를 굉장히 뒤쪽으로 밀어놨는데도 이렇게까지 널찍한 공간이 펼쳐지고요. 뭐 2열에 대한 공간에 대한 설명은 진짜 무의미할 정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2열 승차감, 개인적으로는 2열 승차감도 아주 많이 궁금했습니다. 2열에 앉아가지고 지금 작은 요철, 큰 요철 이런 것들을 좀 넘나들면서 느껴보고 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아까 카고 탈 때 크게 이 차의 하체 구성이 다른 게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카고보다 패신저 버전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일단 이 안에 이 승객을 위한 흡차함재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아까 엔지니어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부시류들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도 약간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카고보다 패신저 버전의 기본 세팅이 훨씬 더 부드럽고 승객이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런 작은 요철 같은 것들을 지나갈 때 아까 카고 버전을 타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화물차에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승차감이다. 근데 지금 이 패신저 버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승합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승차감을 드디어 느껴보고 있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카니발을 타거나 스타리아 같은 것들을 탈 때 그 미국산 미니밴이나 일본산 미니밴들과 승차감 측면에서 많은 부분 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따라가야 돼. 발전될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PV5는 오히려 그 미국산 미니밴이나 아니면은 일본산 미니밴들보다 오히려 더 그 윗부분에 닿아 있습니다. 다분히 유럽산 미니밴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고, 이 차가 만약에 가족들과 타는 패밀리카로 쓴다? 더할 나위 없을 승차감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소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여기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소음들 조금은 들어오지만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노면 소음 같은 것들 괜찮고, 이게 박스형 디자인이지만 공기저항기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 정말 의외인 부분이고, 소음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합격. 그리고 자잘자잘한 요철 같은 것들은 이제 엉덩이를 조금씩 넘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래도 기분 좋게 넘어온다. 이런 부시류들을 부드러운 걸 잘 썼나 봐요.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한 소렌토급 정도는 된다는 생각이 확 들 정도네요. 전반적인 쾌적함까지 따지면은 승차감은 1열, 2열 가릴 거 없이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리클라이닝도 아주 뒤로 눕혀지니까 이게 진짜 괜찮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탈 때에는 분명히 다리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랑 제가 누워있는 이 머리 위쪽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약간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좋게 느껴지는 거는 이 실내 소음 수준이 이 2열에서 느껴지는 거랑 제가 누웠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거, 이게 카니발에서는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슷하게 느껴져. 이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처럼 느껴집니다. 전반적으로 장거리 이동할 때 되게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 착좌감도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이거 되게 편하다. 이게 시트 굴곡 자체가 엉덩이를 착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주는 요람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시트도 편하고 전반적인 승차감도 편하고 나무랄 데가 없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승차감 측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들을 전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이 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차의 가격, 기본적으로 제가 타고 있는 이 패신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이 4,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 옵션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4,82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가격표를 좀 맞춰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의 사양들 있잖아요. 뭐 자동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뒤에 심지어 저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는 거, 그리고 1열의 다양한 편의 기능 같은 것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뭐 차박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한다면은 평탄화 작업에 필요한 그런 추가 장비 같은 것들 전부 다 돈이거든요. 이게 싸지도 않아요. 각각의 뭐 80만원, 55만원, 뭐 뒤쪽에 평탄화 작업 110만원 이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면은 차 가격이 어느샌가 5,200만원대까지 치솟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4천만 원 초반대에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서울 기준으로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차의 존재 가치가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어요. 물론 카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많이 낮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고, 실제로 옵션을 많이 넣지 않고 이 차를 고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구매 가격이 2천만 원대 후반대까지 훅 떨어지거든요. 영업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내가 패밀리카로 이 차를 쓴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3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차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4,700mm 밖에 안 되는 차체 크기 때문에 3열을 넣었을 때는 승객들이 다 앉았을 때 짐 공간이 무조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를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 유럽 시장을 너무 많이 겨냥하고 태어난 목적이 다분해 보이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폭스바겐 ID 버즈 같은 차들과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ID 버즈 같은 경우에도 더 큰 차가 있어요. 4,880mm짜리 ID 버즈 롱 휠베이스 버전이 있거든요. 지금 이 PV5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긴 롱 휠베이스 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PV7을 그 목적으로 만들고 PV5를 딱 이 포지셔닝에 너무 가둬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PV5 지금까지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차가 등장한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보시고 이 PV5의 활용도가 마음에 드시는지, 내 가족 차로는 또 어떤지 이런 생각 해보면서 댓글로 좀 의견들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